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 법입니다. 5.18 폄훼 신문을 돌려 논란을 일으킨 인천시의 허식 의장이 결국 해임됐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승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시 의장이 불신임 퇴진한 건 지난 1991년 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시의회가 불신임 결정을 내리자 허 전 의장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먼저 이 지난 1월 2일 허 전 의장이 그 의정활동 참고용이란 명목으로 그 5.18은 북한과 김대중 세력이 주도한 내란이다라는 제목의 이 특별판 신문을 인천시 의원 40명 전원에게 이거 배포하면서 지금 이 논란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신문을 다시 회수는 했지만 이 허 전 의장이 사과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동료 의원들이 부탁해 준 것이다. 뭐 신문을 내가 쓴 게 아닌데 왜 자신을 비난하냐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크게 돼버린 겁니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지시로 징계 절차에 해부되자 허 전 의장이 지난 1월 7일 탈당을 하면서 이제 무소속으로 남게 되는데요. 뭐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 아니냐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닌 게요. 그 허 전 의장이 탈당 후 일주일 정도 지난 1월 15일경에 인천시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한 6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또다시 이 비슷한 내용의 신문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사태가 일파만파 더 커진 겁니다. 네, 결국 허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해임을 주도한 의원들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불신임 결의안 공동 발의한 의원을 보니까 19명 중에 국민의힘이 12명으로 63%에 달합니다. 변호사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 1월 24일 본회의에서 재석위원 33명 중 24명의 찬성으로 허 전 의장에 대한 이제 의장 불신임권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의회 구성을 보면 전체 40여 석 중 국민의힘이 26석으로 이제 절대 가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단독으로는 절대 통과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장 불신임을 당론으로 정할 정도로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고하다 보니 사실상 여야 합의로 허 전 의장의 의장직을 박탈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엄중한 징계를 또 요구한데 뭐 지시한데 이 부분이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허 전 의장도 순순히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예. 허 전 의장은 이번 불신만 의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죠? 예, 허 전 의장은 이제 동료 시의원들이 신문을 보고 싶다라고 요청해 이 참고용으로 배포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 신문을 요청했다는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했는데요. 뭐 해당 의원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면서 이 연판장을 돌리며 강력 반발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진실 공방으로 또 치닫는 예. 상황이네요. 근데 이런 부분이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저는 뭐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신문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이 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이지도 않고요. 사실 그 부분에서 또 허 전 의장의 대응이 너무 아쉽기도 한데요. 지금도 법적 대응만 언급할 뿐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뭐 진심 어린 사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뭐 특정 사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 끝났거든요. 뭐 법원과 국방부에서도 북한 개입설이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이다라고 이미 확인도 해줬고요. 결국 5.18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인 거고 그런데 이걸 두고 북한이 주도했다는 식의 뭐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공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비록 그 말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공유하고 배포했다면 공인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허 전 의장이 이번 논란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태가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가처분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먼저 불신임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있는데요. 허 전 의장이 5.18에 이제 북한 개입설을 다룬 기사를 2번이나 공유하고
또 이에 대한 사과도 없는 이런 부분을 보면 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걸로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허 전 의장이 신청한 가처분은 의장 불신임에 대한 가처분입니다. 즉 허 전 의장이 시의원으로서의 직을 유지한 채 의장직만 불신임이 된 건데 이 의장직에 다시 복귀시켜 달라는 게 이번 가처분의 내용인데요. 결국 시의원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이용할 만큼 신분상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라고 또 보기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시민들이 선출을 하지만 의장은 시의원들이 내부적으로 선출합니다. 그런데 시의회 결의를 통해 의장직을 불신임했다면 그런 시의회의 결정을 또 법원이 최대한 존중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나 또 지방자치주의에도 또 부합을 하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가처분이 인용돼서 허 전 의장이 의장직에 복귀한다라고 해도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의장직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법부 역시도 이런 현실적인 부분 역시도 고려해서 판단을 하니까 결국 허 전 의장의 가처분이 인용되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부분은 따로 지켜보기로 하고요. 무엇보다 시의회 의장이 갖는 무게를 생각하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